오늘의 사연은 남편에게 너무 정이 떨어져 버린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웃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을 자주 보는, 특히나 결시친을 자주 보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딱 9개월 되었고요. 남편하고는 동갑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우리 둘 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요. 서로 연락도 그리 많이 안 했고 별 관계없이 살다가 2년 전쯤 저는 직장인 2년차, 남편은 학생 신분으로 만나 1년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정이 떨어졌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먹는 것입니다. 저는 살이 정말 잘 찌는 편이거든요. 정말 숨만 쉬어도 살찌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과식했다 싶으면 다음날 채소만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살에 대해 예민하고 키도 작아 1, 2kg만 쪄도 정말 티가 확 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리 좋아하던 술도 술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친구 말을 들은 후에 단번에 끊어버렸고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완전 말라깽이 수준입니다. 근데 비율은 또 좋게 말라가지고 가끔은 내 남편이 만약에 여자였으면 진짜 몸매 하나는 끝내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른 여자 싫어. 통통한 여자가 좋지. 근데 뚱뚱한 여자는 너무 싫어 라고요. 제가 통통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애프터스쿨의 유이나 소녀시대 서연이랍니다. 볼이 조금이라도 통통하거나 젖살이 있는 것 같으면 남편은 무조건 몸매와 상관없이 통통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니 평소보다 더 무리를 해서 관리를 했었죠. 결혼 후엔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전에 했던 유지를 위한 운동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먹는 걸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아무리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도 그렇지 너무 먹는 걸 자주 먹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저도 솔직히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지는데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참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주말 같을 때 항상 옆에 붙어서 군것질거리를 하나씩 들고 앉아서는 제 입에 꼭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안 먹어, 니나 먹으라고 이러면 이상한 앙탈 비슷한 걸 부리면서 하나만 먹어줘, 하나만, 응?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성의를 봐서 한두 개 정도는 먹어주는데 꼭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먹여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은 제가 억지로 먹는 모습이 마냥 좋나 봅니다. 미친 듯이 저를 먹이려고 합니다. 제가 안 먹는다고 입을 앙 다물어도 코 막고 입으로 숨을 쉬게 해서 입이 벌어질 때 입에 꾸겨 넣습니다. 한 번은 프링글스를 한창 처먹다가 저를 또 먹이려고 하길래 나 진짜 그거 너무 짜서 안 먹는다고, 나 그거 너무 싫어 했더니 또 코 막고 입 모아 벌리기를 해서 억지로 넣어주는데 그 큰 걸 조각 내지도 않고 가로로 억지로 넣어서 제 입에 양옆이 다 상처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진짜 화도 내고 패고 욕도 해봤는데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믹서기로 갈아서까지 주는 정도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다 제가 언제 한번 과일을 몇 번 안 받아 먹고 제 코를 막아도 죽어도 입을 안 벌리니까 오기가 생겼는지 물을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물통에 과일을 다 갈아서 넣어놨더라고요. 물 대신 그거 과일 주스 먹으라고요. 저희 집이 정수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먹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면 저도 장난이겠거니 그냥 에피소드겠거니 하겠는데 이 짓을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꼭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가 먹여놓고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체지방이 늘은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관리 안 한다고 트집을 잡고 아주 쌩 난리를 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일입니다. 저는 영상미술과를 나와서 조기 취업하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미 디자인 및 퍼블리셔 경력이 3년 차였습니다. 남편도 또한 영상 디자인과를 나왔고요. 남편은 원래 군대 가기 전에 공대였는데
디자인이 갑자기 너무 하고 싶었다면서 군대 갔다 온 후에 편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졸업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랑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쭉 맞벌이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나 싶었는데 3개월 뒤에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직장 1, 2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2, 3개월 일하다 그만두더니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땐 저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니 결혼하니까 모든 걸 다 놔버린 걸까요? 아니면 저 혼자 벌어도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러려면 비싼 학교 들어가며 왜 디자인과를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직장을 바꾸길래 언제 한번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일을 그만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디자인이랑 안 맞는 거야? 아니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하니까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이야, 나 디자인과 나왔고 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 더 수업 열심히 들었었어. 그리고 누구보다 더 노력했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네, 당연하겠죠. 저라도 그랬겠어요. 남편은 군대 제대 후에 26에 1학년으로 들어갔고 다른 동기들은 다 20살, 21살이었을 테니 다 6살이나 많으니까 지가 뭔가 꿀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사회생활은 또 자기가 잘한답니다. 군대에서도 선임들이 자기 이뻐했고 전에 알바나 뭐 공장 같은 데서 일할 때도 사람들한테 싹싹하니 잘하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아니 그럼 자꾸 그만둔 이유가 뭐야? 혹시 그동안 그만둔 게 아니라 다 잘린 거야? 하니까 그냥 자기랑 그 회사들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피드백을 주고 자기가 한 거에 토를 다는 상사들이 너무 싫답니다. 제가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오래 일을 해봤으니 나름 충고도 해주고 타일러도 보고 욕도 하고 심지어 인신공격도 해봤는데 안 통해서 자기야, 그럼 디자인 말고 퍼블리셔는 어때? 요새 퍼블리셔도 괜찮아.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어때?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고맙다며 내일부터 당장 하자고 하더니 그 다음날 되자 일단 자기 조금만 더 쉬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뭐 하냐고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참, 요 근래에는 능력도 없는 놈이 30살 전에 애기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한 5개월 전부터 자주 얘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네가 돈도 아직 제대로 못 벌고 일은 내가 다 해서 먹여 살리는데 내가 아기 낳아서 일 쉬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지. 네가 회사 들어가서 딱 6개월만 버텨봐. 딱 6개월. 그 이상만 버텨보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응? 정말 6개월만 버티면 나도 정말 잘할게. 제발. 이라고 했는데 개뿔. 지금 커피숍에서 알바를 1개월째인데 그것도 그만두고 싶네 뭐네 하고 있네요. 이 일로 친정한테도 시댁한테도 다 말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셔서 나무라시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오셔서 눈물까지 흘리신 적도 있었는데요. 제 남편은 자신만의 호불호가 너무 확실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미친 새끼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리플레이입니다. 이 남편 새끼는 한 가지에 꽂히면 꼭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자기 개발 쪽이 아니라 무슨 특정 행동이나 단어, 노래 같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를 계속 졸졸 쫓아다니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귀찮아서 패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제가 일 끝나고 항상 헬스를 다녀서 집에 도착하면 밤 8시에서 9시 정도 되거든요. 남편은 오전 알바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만약 남편이 집안일이라도 안 했으면 당장에 이혼하고 머리털을 다 뜯어버렸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집안일은 조금이라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일에 치이고 운동까지 해서 녹초가 되어 터덜터덜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뒤에서 계속 쫓아옵니다. 10cm 정도 간격으로 계속요. 계속 옷을 갈아입을 때건 물을 먹을 때건 양치를 할 때건 머리를 감을 때건 계속 뒤에서 쫓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소파에 털썩 앉아 TV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꼭 옆에 달라붙어서 팔짱을 낍니다. 야, 나 좀 제발 쉬게. 쫓아다니지 좀 마. 어? 제발 좀. 절로 좀 가. 이러면 그것도 한 몇 분? 잠시 쉬다가 화장실 가거나 방에 들어갈라 치면 또 쪼르르 와서 저한테 한번 안기고 그 뒤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귀엽다고요? 일 열심히 하고 남자다운 남편 고생 안 시키고 또라이 짓도 안 하면 저야 좋죠. 그리고 행복하겠죠. 요새 일이며 먹는 거며 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러니까 진짜 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9살 처먹은 새끼가 귀척하면서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매일 개새끼처럼 왕왕 왕왕 거립니다. 자기 삐졌다고 왕왕 와와와왕 이지랄 떨고 지 기분 좋으면 왕왕 이지랄하고 상황에 따라 억양이 좀 달라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저 말에 꽂혀서 나름 애교라고 부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저 왕왕 이라는 단어를 써대는데 9개월 동안 듣고 있으니 진짜 저 새끼 진짜 왜 저러지? 저거 좀 틱이 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진짜로 남편한테 틱이 있나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제가 감기 몸살로 주말 내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약 먹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남편이 이마에 수건을 대주더라고요. 그때 또 잠깐 속으로 그래 못난 남편이긴 해도 진짜 이럴 땐 또 쓸모가 있네 하면서 살짝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고 잘 들어보니까 수건을 대주면서 글쎄 와왕 와왕 힘없다는 듯이 계속 와왕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죠? 왜 와왕거리는 거죠? 강아지를 빙의해서 와왕거리는데 진짜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마에 올려진 물수건을 집어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와왕거릴 거면 나가 이 새끼야 하니까 놀랐다는 듯이 마지막까지 와왕 하고 나가는데 진짜 29살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걸까요? 그리고 요 근래엔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머프 그 파란 캐릭터들 아시죠? 투덜이, 똘똘이, 주책이, 파파 스머프 등등 아마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 스머프들이 부르는 노래 그거 아시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노래요. 와왕을 안 하고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으면 왕왕 거리다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 하면서 이러는데 진짜 제 앞에서만 이럽니다. 밖에서요? 완전 시크 그 자체예요. 저희 부모님, 제 친구들도 모두 제 남편 무뚝뚝하고 무거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아닙니다. 혹시나 저한테만 이러니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발 제 남편 좀 데려가서 키워주세요. 저는 9개월 동안 지금 멘탈이 다 찢겨져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1년 남짓 연애할 땐 안 이러다가 결혼하자마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모습은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욕도 해보고 가끔은 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타일러도 받지만 하루 이틀 괜찮다 싶더니 그 후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재밌는 사연이었는데요. 이분이 후기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후기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썼는데 오늘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보니 톡이 되어 있네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로 톡이 되었어야 했는데 저도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점점 흥분해서 썼더라고요. 단어가 격해지면서 댓글들은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다 읽어봤습니다. 왕왕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너 이렇다고 창피함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 생무시 해보라는 분도 계시네요. 동영상은 아직 안 찍어봤지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무시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방법은 글러먹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피곤한데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것도 지겹고 스머프 노래 부르는 것도 짜증나서 무시하면 제풀에 지쳐서 안 하겠지
하고 며칠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무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고개 까딱거리면서 왕왕 왕왕 이럽니다. 왕왕 할 때 그만하랬지! 하는 표정으로 정색하고 쳐다보면 얘가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와와왕 아니면 힘없이 왕 그러고 방에 기어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또 시작이고요. 정색 방법은 안 통합니다. 근데 지도 왕왕 녀녀녀녀녀녀 거리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줘도 과연 충격을 먹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댓글분들의 충고를 듣고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남편한테는 오늘 가서 익명글 올려봤더니 사람들이 다 나보고 불쌍하다 그런다. 그리고 너 제정신 아닌 또라이랜다 라고도 말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한테만 하는 건 분명히 맞았었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어가니까 남편도 가끔은 밖에서 자기도 모르게 왕왕 거리는 걸 참는 느낌을 받은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평소엔 안 그러다가 결혼하고 맨날 왕왕 거리니 버릇이 되어버렸겠죠. 제 친구들이랑 남편이랑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려 남편한테 자기야 옆에 숟가락통 좀 줄래? 하니까 이거? 라고 할 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딱 보니 밖에서 그러면 지도 창피하다는 걸 아는 거겠죠. 결혼하기 전엔 왜 몰랐냐고요? 참, 알면 결혼했겠어요? 제가 동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도 분명 무뚝뚝한 이미지였고 연애할 때도 분명 되게 무거운 남자였어요. 저도 그게 좋았고요. 신혼 초기에는 그러는 게 마냥 애교로만 보이고 나한테만 이러는 거니까 저도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이뻐해 주니까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그래도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뇌가 있는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애정결핍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애정결핍은 아닙니다. 남편이 막내라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거든요. 다만 철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셨고 학생 때는 알바도 안 하는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카드 긁고 다니는 거 보고 정말 헉 했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미안할 정도로 너무 오냐오냐 잘한 것 같고 왕왕 거리고 앙탈 비슷한 거 부리는 건 여태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면 창피하니까 안 하다가 자기가 편해지거나 결혼할 사람에게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저에게 포텐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29년 동안 모아둔 스킬을 지금 내게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녀녀 놀라라라 왕왕은 남편의 필살기인 거라고요. 그리고 일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하기 전엔 분명히 일을 다녔었고 그 일을 쭉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까진 묵묵히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서 맨날 징징거리고 선배가 이랬네 저랬네 결국엔 그만두고 다른 일도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지금 결국 알바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 대해 앉혀놓고 말을 할 때도 정색하면서 당연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병맛 같은 주관이 너무나 뚜렷한 새끼예요. 제가 자기야 네가 그림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 툴 다루는 실력도 그저 그렇고 그렇다고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맨날 알바만 해제끼고 그러면 아기는 도대체 어떻게 낳니? 내가 널 먹여 살려야 하겠니? 알바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자기 개발을 좀 더 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니까 돌아온 대답은 2, 3월까지만 기다려봐. 그때까지 취직 자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면접 보고 회사 들어갈게. 그리고 나도 웬만한 디자인 툴은 조금씩 다 알아. 이 정도 하면 옛날에 교수님들이 먹고 살 만큼은 지장 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해. 지금까지도 그랬고 너도 알잖아.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걱정하지 마. 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말해도 네가 말해도 나는 내 생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어찌되든 되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새끼예요. 또 못하는 게 내가 어디서 저런 개벽다귀 같은 애를 집어왔는지 멍청한 년 그냥 제가 걔 멍청한 년입니다. 후회해봤자 뭐하겠어요. 이미 제 남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안 미치게 적응을 하든지 여러 사람들의 말씀대로 충격요법을 좀 더 강하게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마 1년 더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열받았지만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린 것 같아 좋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론 엄청난 쓸쓸함이 밀려오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다가 저도 웃음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낭독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전 어쨌든 간에 사연도 재밌게 보고 재밌게 읽었는데 아내분께서는 진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맨날 옆에서 개짖듯이 왕왕 짖고 있으면 진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실까요? 제 가족들이 그래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데 아내분이면 더 심하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아내분께서 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내분도 만약 재취업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남편 따라서 같이 알바하시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아예 떨어지지 말고 계속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못 가게 막 괴롭히고 남편분께서는 와왕 와왕 이러고 아내분께서는 야옹야옹 이러시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시다 보면 남편분도 그 거울 효과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정신을 차리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남편분께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